속초에서 돌아온 후 박상남은 광숙에게 한번 만나야 한다며 귀찮아하는 광숙을 억지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를 속였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물어봅니다. 한 회장하고 광숙 씨 사귀는 거 맞죠? 광숙은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얼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입도 가벼운 박상남에게 가짜 뉴스를 들은 공주실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너 호텔 회장님이랑 사귀냐고 묻습니다. 펄쩍 뛰는 광숙의 대답에는 관심도 없이 혼자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우리 딸 장하다. 앞으로 회장님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표정으로 광숙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광숙은 동석이 속초까지 온 게 혹시 자기 때문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닐 거야. 애써 부정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심쿵합니다. 승부욕에 불타 인형 뽑기를 하던 회장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회장님도 은근 귀여운 구석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광숙의 얼굴이 어느새 발그레해집니다. 한편 동석은 심장에 홀터를 착용한 채 며칠간 실험한 결과 마광숙을 생각하거나 만날 때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던 순간에는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허리를 감싸주었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의 수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마광숙 때문에 내 심장이 이렇다고? 까칠하고 도도한 동석은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중얼거리며 얼굴을 감쌉니다. 동석의 쓸데없는 자존심은 그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광숙을 향한 마음을 극구 부인합니다. 동석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슨 병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기검진도 할 겸 병원에 입원해야겠어 이렇게 결심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동석이 링거 바늘이 꽂힐 때 아픔을 참기 힘든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사 바늘에 찔린 손등을 감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날씨 탓인지 기분도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광숙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던 모습,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해막던 표정까지 마치 오래된 영사기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머릿속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밀검사를 마친 후 주치의가 회진을 왔습니다. 손에는 심전도 결과가 담긴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정밀검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심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모든 수치는 매우 건강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동석은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허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병이라면 뭔가 설명이라도 될 텐데. 회장님,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님께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회장님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왕 병원에 입원하셨으니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혹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입원한 김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죠. 시간 잡아주십시오. 다음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수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정적으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잠시 찾아뵈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요즘 겪고 계신 일들이나 감정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석은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심리적인 이유로 이런 거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뛸 수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심장이 아프거든요. 회장님,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렘이라는 감정은 자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회장님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차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혹시 다른 변화도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어 잠이 안 오거나 식욕이 줄거나 혹은 어떤 사람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거나요. 한동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증상이 다 있지요. 내 나이에 이런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상담인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말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흥분 상태를 유도하죠. 감정에 의한 생리 반응이 실제 신체 증상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장님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아실 겁니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는 이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좀 심하면 심장이 고장난 것 같다, 공황장애가 온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일 오래도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다면 그 반응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내와 사별한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이런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봅니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전문의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년에 찾아온 사랑일수록 더 진중하고 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더 복잡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감정에 솔직해지라고요. 동석은 순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고 곧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창가에 놓인 화분의 잎사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상담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감정을 고백이라도 해야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심장이 이 지경입니다라고요. 상담인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장님의 스타일에 맞게 회장님답게 표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 감춰두시기엔 심장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심장이 터지기라도 하시면 어쩌십니까? 동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그 설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간호사 말로는 다음 날이면 퇴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왕 입원한 김에 허리도 치료할 겸 조금만 더 쉬었다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두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마광숙. 그는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 실장님한테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전화기 너머 광숙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살짝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허리도 아프신 게 심해지신 건가요? 동석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 좀 받을 일이 있어서 입원한 겁니다. 큰 병 아닙니다. 광숙이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호텔 납품 가는 길인데요. 납품 끝나고 들릴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동석은 가볍게 웃으며 손살에 쳤습니다.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곧 퇴원할 겁니다. 그런데 박상남 씨가 요즘도 귀찮게 합니까? 그 순간 광숙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누가 제 차를 박았는데요. 죄송해요. 끊을게요. 동석은 놀라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 몇 번 후 다시 연결된 광숙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사고가 났어요. 괜찮긴 한데 잠깐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사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동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링거 바늘을 그대로 뽑아버리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피가 좀 흘렀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외투를 걸쳤습니다. 병실로 들어오던 간호사가 놀라서 회장님, 링거 그렇게 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는 대꾸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서며 곧장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마광숙 대표 호텔 납품 중에 사고 난 것 같네. 술도가 차량 동선 확인하고 호텔 주변 CCTV 돌려봐. 상대 차량 번호도 확인하고.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서두르게. 지금 동석에게는 퇴원 절차 같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마광숙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문을 열고 타며 말했습니다. LX 호텔로 갑시다. 빨리요, 최대한 빨리. 택시 안, 동석의 심장은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설렘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부정할 수 없겠군. 내가 마광숙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택시는 빠르게 LX 호텔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핸드폰을 꽉 쥔 손에 땀이 맺혀 있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박 실장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요? 지금 어느 병원입니까? 호텔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데 아직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박 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택시는 종합병원 앞에 멈춰섰고 동석은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몸을 숙여내렸습니다. 다급한 걸음으로 응급실로 향한 그는 접수대 앞에서 마광숙의 이름을 확인한 후 안내받은 복도로 향하였습니다. 복도 끝, 커튼으로 가려진 한 공간. 간호사가 조심히 커튼을 젖히자 그 안에는 머리를 살짝 부여잡은 채 앉아있는 마광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곧 동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환자복 입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동석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듯 그녀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쳤다면서요? 괜찮아요. 살짝 부딪힌 거라서요. 병원에서 뇌사진 찍었는데 이상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좀 놀라기만 했어요. 동석은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전화 끊겼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광숙 씨가 다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광숙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며 기분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금세 농담인 듯 웃어넘겼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저 오해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동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마광숙 씨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는 겁니다. 잠시의 침묵.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광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오늘 진짜로 여러 번 놀랐어요. 아까 사고 순간보다 지금이 더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동석은 그 말에 다시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지금 중병이네요. 광숙은 그 말에 깔깔깔 웃더니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한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과 묘하게 설레는 긴장감이 병실 가득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뛰쳐나와 환자복을 입고 미친 듯이 광숙을 찾아간 한동석. 이제는 정말 고백할 타이밍이네요. 우리 회장님, 더 이상 뜸들이지 말고 빨리 고백하세요. 회장님이 지금 당장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KBS 2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방송 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OTT 다시 보기는 웨이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